자, 그럼 이제 요즘 또 한참 좋다가 요즘 또 다시 또 아닌가 싶은 정말 헷갈리는 나라 중국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자, 우리 김경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다녀오셨죠? 네, 개인적으로 일도 있었고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지지난주 지지난주. 네. 분위기 일단 뭐 주식시장은 떠나서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작년 9월 초에 갔을 때 대비해서 뭐 그냥 뭐 대도시니까요. 이렇게 뭐 경기가 뭐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그 중국이 최근에 인바운드 여행 쪽 키우려고 뭐 무비자를 많이 남발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가 뭐 한국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여행자들은 많이 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성비도 좀 좋아지고 이제 개방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상하이 쪽은 체감적으로는 일단 인파는 계속 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뭐 소비 경기라든지 체감하는 부분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융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변에 중국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드러난다고 표현하는데 왠지 그분들은 옛날부터 중국 투자를 했지만 중국 투자하면 너 친중해 이 소리를 엄청 들었거든요. 저희가 뭐 중국의 기술력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라는 걸 보도만 해도 이 저 친공 뭐 이렇게 매국노 같은 욕까지 섞여서 저희가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 요즘에 그 중국 기술주 투자하고 있어요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지에 가서 직접 그 중국의 기술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가서 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수시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이게 뭐 크게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가시거나 또 팬데믹 이후로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뭐 도시가 좀 많이 깨끗해졌다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반적으로 그런 뭐 어떤 배달이나 어떤 뭐 전기차나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조금 체감 차이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뭐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드론 배달이 상용 수준이에요? 상용 수준이죠. 메이트원 같은 것들이 이제 지정된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하면 드론이 가지고 오죠. 물론 이제 일부 소수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뭐 심천 같은 도시들은 되게 빠르게 적용하고 자율 택시 정도는 다니기도 하죠. 그렇죠. 거의 잡기는 어려운데 심천 같은 도시에서는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한 6개 도시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잡기 어렵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 같이 이제 띠디라는 걸 통해서 잡고 하면 워낙 뭐 소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배정 자체가 어렵죠. 근데 가격은 싸고 어쨌든 이용자는 해당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건 많죠. 네. 그런 그건 원래 많고요. 원래 많았고. 그 페이도 신용카드 넣고 결제되는 경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이거가 훨씬 많고. 맞습니다. 정프로님 제 기억엔 중국 안 가셨다고 그래서 일단 다 들은 정보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한번 가야지 하는데 무비자 돼서요.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고 얘기하시죠. 가보고 얘기해. 네네.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아는 게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체감하러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제가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중국 계셨던 분,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중국에서 우리 중국산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건 약간 좀 못 믿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거 안 먹는다고. 중국 사람들은 내수용 진짜 좋은 거 다 먹고 이상한 거 가끔 뭐 이렇게 수출하니까 그런 게 아마 저 한국 가서 뭐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이러는 거지. 중국 내에서는 그런 거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마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용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되게 잘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으로 효율화되어 있는 어떤 온오프라인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더라도 최근에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뭐 오픈 키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런 키친도 많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좀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뭐 배달해봐도 그렇고 외식을 이용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의성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중국 분위기 한번 저희가 이제 살짝 여쭤본 거고 이제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올해는 괜찮을 걸로 보시죠, 중국?
네, 올해는 투자하기에. 작년에 이제 한 4년 내 대저점은 확인한 것 같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예. 이제 올해 관건은 뭐 관세도 있고 이슈가 많은데 경기나 증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용두사미 형태로 1분기에 고점 형성하고 이제 끝에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뭐 대체로 다시 좋지 않았고요. 올해도 뭐 1분기에 기술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앞서 지적하신 대로 또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좀 밀리면서 네. 계속 갈 수는 없지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는 올해 경기나 증시의 모습은 이제 N자형으로 2분기에 좀 쉴 수는 있겠지만 네. 올해 하반기에 조금 에너지들이 축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좀 끝발이 없고 하반기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22년 이후로 계속 보였는데 네. 올해 경기나 증시의 흐름은 하반기에 조금 믿는 구석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주장을 하고 그 있습니다. 끝발이 없이 이렇게 1분기 반짝했다가 쭉 흘러내리는 그 이유가 네. 중국 내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책이나 네. 뭘 제정하더라도 그냥 네네. 이렇게 1분기에 좀 몰아서 조금 찔끔하다가 네. 뒤에 뭐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네.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겁니까? 내부가 저는 압도적으로 컸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뭐 수출은 계속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당연히 외부 요인이 있지만 내부적인 해결 요인들이 조금 더 중요했는데 뭐 3, 4년 전부터 부동산 안 좋았고 예. 또 민간의 소비라든지 또 민간의 투자 이런 것들도 안 좋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네. 이제 금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금은 쌓여 있고 이 돈은 돌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뭐 전인대 전후로 뭔가 좀 한다고 해도 과감하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이 안 움직이니까 경기가 계속 뭐 물가도 그렇고 이제 빠지는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희가 민간 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이 이번에 좀 가서 느꼈지만은 여전히 부동산 건설 경기 이런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가격은 조금 하단 저점에 오고 있고요.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는 지표 중에 중국의 디벨로퍼라고 하는 건설 신사들이 요새 땅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네. 땅을 살 때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여요? 네네네. 벌써 프리미엄을 붙여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정부한테 땅을 사서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할 때 프리미엄률 같은 걸 저희가 보는데 네. 아직 지표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지만 일부 지역은 폭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 4년 전부터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네. 착공이 없었고 네. 대도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땅을 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도 좀 일단 바닥 확인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의 이제 투자 사이클 뭐 올해 1분기에 저희가 가장 소기의 성과라고 한다면 주가도 올랐지만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들 먼저 네. 테크든 AI든 기존에 이제 저점에 온 사이클들의 그 기업들이 투자에 좀 나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도 들은 얘기고 계속 다수의 채널로 듣는 것 중에 가장 최근의 변화는 네. 홍콩 쪽으로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에 내려가서 본토 ETF나 주식을 사는 수요도 있는데 발행 시장이 굉장히 요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뉴스 보실 때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잘한다고 알고 있는 뭐 피지컬 AI 쪽이나 배터리나 뭐 전기차 많이 보시는데요. 많은 1등 기업들이 최근에 홍콩에 가서 네. 이제 본토에는 이미 에이주라는 주식을 발행했고 네. 홍콩에 가서 듀얼 상장, 그러니까 IPO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기업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최근에 실제로 VC라든지 또 IB 쪽에서 일단 홍콩이 그나마 달러랑 페그가 돼 있고 네. 완전히 미국으로 가긴 싫고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좀 많이 파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뭐 이런 흐름들도 저희는 조금 최근 몇 년 내 좀 못 봤던 분위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요 1등 기업들이 누가 이제 상장하냐 뭐 최근에 CATL이나 네. BYD나 또 중국의 굴삭기 1인 뭐 싸니중공업이나 많은 음식료 업체들도 지금 H주 발행을 하고 있어요. 홍콩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그 관련 기업들이 이제 사이클이 좀 저점에 와서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제 펀드 레이징을 하는 거죠. 돈을 일으키는 징후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이 네. 분위기가 요즘 괜찮아요? 왜냐면 네. 저 뭐 역시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네. 그 홍콩에 있던 돈들이 싱가포르로 엄청 빠져나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글로벌한 부자들은 이미 다 싱가포르 다 옮겨놨고 특히 중국 부자들도 많이 옮겨놨고 네. 그냥 홍콩은 이제 그냥 완전 중국 색깔만 짙어지는 그래서 아, 네네. 예, 글로벌 돈이 모이는 건 이제 끝난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그래서 그 뭐가 맞는 건지를 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알던 저희 세대가 알던 뭐 홍콩은 이제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로 간 자금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네.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뭐 한국계 자금이든 또 혹은 일부 미국계 자금이든 이 영내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자금 입장에서 보면 네. 싱가포르에 가서 뭐 아세안을 공략을 하거나 네. 그쪽에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아주 글로벌한 자금은 어디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싱가포르에 가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게 난이도가 예전 중국 같지 않게 높은 편이고 아, 먹을 그래요? 시장이 크지 않다라는 투자업계 얘기도 좀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토가 되게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본토보다는 네. 홍콩의 일부 이제 커터를 여전히 좀 두면서 어느 정도 중국도 좀 공략을 하고, 또 중국에서 나오려는 자금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부자들이 이민을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건 이미 다 진행됐고, 네. 이제 내부에 있는 자금도 일부 수요가 있을 텐데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수요들이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홍콩이 뭐 지금 부동산이나 어떤 예전에 외국인들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를 본토 자금이나 본토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데 네. 최근에 도는 어떤 흐름들은 이게 뭐 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을 거점으로 하려는 범중국 수요나 범아시아계 그 글로벌 자금의 수요가 다시 조금 컴백하는 수요들이 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제 주변에 중국 투자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네. 거 보면은 거의 부동산 그 개발업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내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 네, 아니면 기술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 이번에는 다 같이 좋아질 그런 거 전망이십니까? 사실 뭐 저희 예측이 뭐 확률이 굉장히 그 적중률이 낮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서 사과드리고 저희 뭐 항상 복선을 까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네. 의견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내수가 좋아지고 막 순환매가 아주 뭐 알차게 돌기에는 올해도 검증사항이 좀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중국 주식의 투자 기회의 가장 큰 주도주는 여전히 중국의 AI나 테크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일 것 같고 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2010년도에 뭐 아이폰이나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있을 때도 중국이 아시는 대로 이제 BAT나 많은 네. 기업들이 이제 또 인터넷 혁명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장세가 있었거든요. 거의 5, 6년을 갔죠. 네. 이번에 이제 AI를 조금 저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입기는 지났고 과도기 중간 정도 지금 한 1단계에서 3단계 정도 보면 2단계 정도 진행이 되는 게 올해 내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뭐 민간 투자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딥시크 이후로 얼마나 할지 네. 또 당연히 그 위대한 미국 M7 대비해서 ROE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건 검증 다 해야 되지만 네. 올해 내년에 완벽한 중국을 이 AI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중국 내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AI나 테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항생 테크를 계속 매집을 하거나 이런 전략은 권고해 드리고 있고 네. 다만 제가 아까 홍콩으로 자꾸 이제 뭐 기어 나간다면 좀 그렇지만 나가서 자꾸 상장하려는 산업이 많아진다는 거는 네. 이제 3, 4년 내에 저점해 온 소비, 저점해 온 친환경, 저점해 온 시클리컬 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산업들의 대표 기업들 네. 또 혹은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을 조금씩 그 시간마다 기간마다 좀 트레이딩을 하자. 예를 들면 지금 AI나 테크 관련 주들은 2분기에 쉴 거고요. 네. 쉰다는 의미는 폭락을 한다기보다는 뭐 미국장도 그렇고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랠리가 1분기처럼 계속 갈 수는 없고요. 4, 5, 6월달 좀 쉴 때 테크도 일부 다시 좀 매집하실 수 있겠지만 2분기는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주, 네. 그러니까 소비주는 3에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또 하반기에는 바닥에 온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 화학 철강이나 시클리컬들 혹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친환경도 공급 과잉이 이제 피크를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제 친환경 산업들 그래서 조금 순환매를 하면서 반은 AI 테크를 좀 가져가고 네. 또 나머지 반은 이제 시기별로 뭐 6개월 네네네. 단위로 좀 그런 주식의 순환매를 보자. 하지만 전면적으로 내수가 좋아지는 거는 내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바닥에 온 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분기에는 대체로 저 AI 쪽, 그다음에 2, 3분기 쪽에 이제 내수 쪽, 네. 그다음에 한 3, 4분기쯤에는 건설 요쪽으로 투자를 탁탁탁 갈아가면서 하면 탁탁탁 다 먹을 수 있겠군요. 아, 좀 그러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아 그래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게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설레기 시작하죠. 네, 설레기 시작하지. 쿵쾅쿵쾅하고. 네, 자, 근데 봄바람 풀고. 그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했던 그 음악 페스티벌에서 대부분 한국 가수들이 포진하는 바람에 이럴 거면 K-팝 페스티벌이라고 해라 할 정도였었는데 그 한한령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저희가 뭐 저도 뭐 구체적인 어떤 확인 통로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뭐 한중 관계는 이제 저점에 온 상황에서 네. 하반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뭐 여행을 무비자로 하는 것도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에 따른 네. 본인들이 원하는 개방이고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 분야의 개방도 중국이 할 텐데 콕 집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국적 기업 그 가수나 이런 쪽에 대한 아직 어떤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개선 여지를 저희가 베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인 정치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에이펙 참석을 시 주석이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조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저희가 어차피 경쟁력이 있으면 중국에서 먹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지방 정부가 이제 땅 팔아서 이제 돈 벌고 막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공연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치 여행업을 띄우듯 네. 그런 것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어떤 물망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나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가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예. 네. 한한용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전설의 동물 같은 그런 거죠. 네. 전설의 시장에 도는 어떤 뭐 이무기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은 꿈처럼 네.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맞아요. 헷갈리는 그것도 모르는. 그런 네. 것들이죠. 제가 아까 그 순환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말씀 못 드린 게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여기 장표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전인대 전후로 역대 4년 동안 중국 그 장기 금리, 국채 금리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국의 올해 이제 중국 보실 때 계속 중국은 테크냐 아니면 순환매 내수주냐를 볼 때는 장기 금리가 좀 무너지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전인대 전후로 장기 금리가 올랐냐 내렸냐인데요. 계속 3년 동안 내렸고 제가 올해 3월 전인대에서 주목한 거는 뭐 이관신이나 부양책도 많이 주목을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최근에 네.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주춤합니다만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네. 올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저 예금에 박혀 있는 돈들을 빼서 주가를 띄워서 부양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의 어떤 움직임이 통하냐, 그리고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는 게 통하냐, 그리고 재정과 물가가 오르느냐 이런 것들은 저 장기 금리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2분기에 중국의 어떤 장기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중국 관련주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중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해도 빠진다, 네. 자금 수요가 없다, 돈이 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급 강이 더 심해질 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네. 중국의 소비주든 친환경이든 잘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올해 2분기에 중국의 그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확인이 되시면 중국을 좀 자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순환매에서 장기 금리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연초에 1.5까지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이제 2%에서 한 1.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뭐 급등할 리는 없지만 장기 금리가 이제 지지가 된다면 중국 투자는 굉장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고려한 실질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여전히 마이너스죠. 아, 마이너스요? 예, 근데 되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중국 가게나 네. 기업들이 물가도 중요하고 주택 가격도 지금 바닥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 금리가 낮아질 확률들이 높아지고요. 네, 네. 영내에서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가계가 오히려 부채를 줄였고 이제 실질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네. 거의 유일한 국가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포지션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좀 근거는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큰 틀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국이 방향을 좀 잡긴 잡은 거죠. 관세요. 네. 관세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올해 큰 틀에서의 대응은 네. 정밀 보복, 정밀 타격을 지금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10+10 해가지고 20% 정도 지금 네. 부과가 3월에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호관세가 또 부과가 돼서 저희가 최대한 10%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미 관세율이 지금 30%가 네. 폭등을 하는 거죠. 어. 중국은 지금까지의 보복은 네. 미국이 부과한 관세 규모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일단 보복을 해놨고 네. 정밀하게 일단 가는데요. 아마 중국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보복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좀 맞는 과정에서 협상을 좀 빨리 하고 조금 강대강을 좀 회피하는 전략을 좀 계속 취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잃는 어떤 MS나 이런 물량을 유럽이나 그러니까요. 어떤 아세안이나 네. 이런 쪽에서 네. 틈새를 계속 공략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단가 문제는 있겠지만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 저희가 경착륙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번에 관세에 대한 어떤 대응 자체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미국도 어차피 제조업에 대한 구축이기 때문에 네. 중국 역시도 기타 비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공략을 최우선 순위로 좀 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네. 최근에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원화가 약세여서 그렇지 사실 위안화는 되게 견조한데요. 앞으로 보시면 평가절하를 통해서 관세를 맞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수를 표면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내수 안정화 단계에서 계속 환율을 좀 방어하려는 시도를 좀 보일 거고요. 위안화에 대한 부분과 달러에 대한 생각이 미국과 중국이 좀 이해관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위안화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합의들 이런 네. 것들도 좀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네. 일단 맞아야 뭘 대응을 하는 거니까 4월 이후에 좀 대응을 중국이 보고 갖고 있죠. 있는 뭐 이렇게 그래도 무기 한방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 미국에 나 이거 쓸 수 있어 하면 미국이 확 놀랄 만한 거? 채권?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사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어떤 그런 치명적인 카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요? 이제 뭐 특정 뭐 광물이나 히토류나 뭐 당연히 제일 전형적인 거는 중국 내수에 이제 어떤 노출도가 있는 미국 기업들 괴롭히기가 될 텐데 네. 지금 선언적으로는 개방을 표방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카드가 없다기보다는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카드들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중국 분위기가 너무 온화해서 2018년만 떠올려 보면 미국에서 우리 뭐 2천억 달러 어치의 관세하면 우리도 2천억 빵 우리도 2천억 막 이런 식으로 막 강대강 붙었었는데 그랬었나? 예, 올해는 중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 다 팔고 있으니까 확률 분포가 바뀌고 조금 나만 이제 패는 거 아니구나. 일단 물론 이제 주인공은 본인들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위협을 받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일단 동맹국도 막 다 이렇게 지금 흩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이유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전인대 이후에 중국 부양책도 사실은 올해는 1분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1분기는 또 의외로 딥시크나 민간 투자가 터진 거고요. 2분기는 어차피 쓰지도 않은 이제 재정 카드나 이런 것들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점증적으로 이렇게 계속 쓰겠죠. 그래서 부양책도 어차피 대기 상태고 대응 자체는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고 중국이 분명히 관세를 맞으면 충격이 있죠. 네. 7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도 저희가 추정하기에 지금 관세율이 진짜 상호관세 플러스 10까지 하면은 플러스 30%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GDP에 대한 영향이 그냥 단순 추정해도 0.6%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추경해서 뭐 재정을 하더라도 충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양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협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데 올해 아무래도 아쉽게도 3분기까지는 어떤 결정적인 외교적 이벤트가 없어서 네. 아마 한 4분기까지는 가야 양쪽이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18년, 19년에 15개월에 걸쳐서 결국에 이제 합의에 도달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시간 자체는 스몰 딜이라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 떠올려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 중국 증시는 좀 어땠었어요? 중국은 2018년 1월을 고점으로 12월 달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안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이 제일 힘들었고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 관세 전쟁이 사실상 이제 진짜 전면적으로 시작된 게 18년이고 네.
중국이 올해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올해 긴축이나 규제 부담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중국이 당시에는 네. 2018년에 내부적으로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자 금융, 맞아요. 지방정부 부채, 네. 금융 규제를 정말 속된 말로 좀 빡세게 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은행들이나 금융권이나 지방정부를 괴롭혔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출도 안 좋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금융 쪽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엔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에 비해서 해결된 숙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해결됐다기보다는 작년에 좀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대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나 지금 그림자 금융 규제 문제나 여러 가지가 표면적으로 일단 올해는 무조건 완화하는 해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크다 보는 게 부동산도 다 완화고 네. 민간도 다 규제 풀어줄게.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규제 안 해. 그냥 화끈하게 투자해줘. 그리고 민관이 같이 해보자. 네. 이런 분위기라서 일단 올해는 그때와 좀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가정 하에서 저희가 올해 중국이 꼭 상고하저가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대응에 대해서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N자형으로 분명히 3분기든 4분기든 경기 증시가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먼지 같은 얘기긴 한데 그 저거 있잖아요. 돈 자랑하면 계정 삭제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내수는 부양할 거야. 이구환 씨는 우리가 뭐 물건 사면 물건 사면 보조금 줄게. 막 이런 것 하면서 한편에선 돈 자랑하지 마.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런 거는? 일단 큰 맥락은 올해 아시는 대로 공동부에 대한 단어가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2월 17일에 그 민영기업 좌담회를 할 때 선부가 다시 공동부를 창출한다라고 또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민간 기업들이 끌어가는 어떤 선부 혹은 다시 창업이나 엔지니어나 이공계열 선호나 샤오미의 회장이나 전체적으로 좀 시장 그 어떤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인물들에 대한 표상이 올해는 다시 부자들 쪽으로 좀 그러니까 창업이든 이런 쪽으로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사회적으로 근데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탈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듯이 좀 과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그런 통제에 대한 뉴스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니까 충분히 좀 이질적으로 좀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별도의 얘기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큰 틀에서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전인대에서도 그 문구 보시면 자산시장 띄우겠다, 주가 올리겠다, 주택 가격이 오르긴 쉽진 않지만 안정시킬게. 예전에는 그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인대 어떤 정부 업무 보고서에 대놓고 민간의 돈이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해라. 약간 미국을 지향하는 형태로 그런 걸 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이질적인 건 계속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분위기는 조금 좀 바꿔놓고 자산시장을 좀 띄우고 그를 통해서 돈을 빼고 소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먹고 있는 것 같아서 큰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그 막 알리바바가 그 정말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막 전면 중국의 어떤 뭐 전면에 막 잭마가 나와서 성공 신화를 막 광고하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부자들을 띄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엔트그룹 상장 무산 막 이런 거 하면서 더 이상 부자들을 이제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지금 딥시크의 그 창업자죠. 창업자 이렇게 막 급부상시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부자들이 돈 자랑하지 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 기조가 그럼 부를 향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향한다는 근데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투자하는데 제일 꺼리는 부분 중에 저희가 제일 실망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체제 관련 리스크나 관련된 또 바뀔 수 있는 정책들. 저희도 뭐 완전히 최근 4-5년 동안 행보가 왔다리 갔다리 한 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관되게 한 것 중에 하나는 탈부동산하고 제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는 장기 전략은 계속 표면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영기업 좌담회를 아주 자신 있게 열면서 사실 마윈 대표가 나온 것도 좀 부각이 됐지만 결국에는 딥시크나 유니티리 이런 CEO들 젊은 CEO들을 데려다 놓고 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선전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경제 지금 우리가 탈부동산하고 제조업 고도화하니까 되지 않냐 더 해보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조류는 그 방향은 잡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생기는 핀테크나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명분은 있지만 분명히 과격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타이밍상에서는 일단 그 방향에서 좀 일치한다. 이제는 민관이 지금 뭐 피지컬 AI 네. 또 뭐 어떤 추론 AI든 어떤 민간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그거를 일단은 조금 유도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몇 년이 갈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중국 주식의 포지션이 네. 중국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산업이 있다면 그들의 마진율이 최근 3, 4년 내 바닥이라고 보시고 대표 기업이 주도하는 거니까 네. 영내에서는 그 기업들을 모를 수는 없고 이제 미국이 독점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흘러나왔을 때 중국이 좀 가져갈 수 있다라면 네. 좀 가져가자의 정도의 이제 전략이고요. 참고로 1월 달까지 딥시크 이전까지 중국 그 글로벌리 액티브 투자자들, 액티브 주식 투자자들이 어쨌건 60% 가까이를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고 단 2% 정도를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죠. 네. 과거에 이제 이 레벨이 6, 7%대에서 2%가 된 거죠. 네. 그럼 중국이 앞으로 계속 검증할 게 많지만 중국 포지션 2% 너무 과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3, 4월에 기술주가 좀 할증은 다시 받고 있지만 네. 조금 어떤 전체적으로 이 할인이 좀 여전히 돼 있는 기업 그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주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서 네. 중국 지수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여전히 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해서 아마 네. 이 정도 힌트 얻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속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면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아마 곧 그만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창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뭐 직을 그것도 걸고 네, 그랬죠. 뭐 얘기를 네. 했었었는데 결국 직을 던지는 모양이네요. 자, 그렇게까지 속보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경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네, 중국 투자 저도 다시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중국 여행부터 여행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요즘에 중국 여행. 그 미세먼지가 또 다시 좀 있어서 네? 아무튼. 그만 좀 가 이주옥이잖아. 나도 좀 한번 가자. 맨날 너만 다니느냐. 주말에 1박 2일 갔다 올 수 있죠? 네, 뭐 괜찮은 것 빠듯한가요? 같습니다. 1박 2일? 1박 2일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뭐 여행 소개하러 온 것 같네요. 네. 네, 여행 알림이 좀 맛집 알려주세요. 맛집. 가실만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